아주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분이죠. 김윤영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근황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윤영 부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국민 먼저 캠프 한동훈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뭐 한동훈 후보의 그 모든 일정을 다 함께 수행을 했었는데요.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에게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활동을 했었고 운동을 예. 했었고요. 한 번도 그 뜻을 철회한 적 없이 정면 돌파했습니다. 그 씨앗을 저희가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 국민들께 뿌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대1로 싸웠거든요. 저희는 예. 2대1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43%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조만간 곧 토대를 저희가 수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저는 그렇게 아니 근데 평가하고 싶습니다. 2대1이면 누구가 둘입니까?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사실상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못했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황을 봤었을 때 사실상 2대1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가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건 추후에 다음 예. 저희가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2대1이라 해서 저는 좀 이해가 어려웠는데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됐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요즘 뭐 바쁘게 활동하시던데 어떤 활동 좀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14년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모든 선거, 예. 모든 당내 선거에 다 참여했는데 실무진으로 이번에는 제가 조금 제 자리를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다 채우고 아하. 저는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으면 잘 안 될 줄 알았더니 너무 잘 돌아가요. 선거 예. 전략도 완벽하고 선거 예. 캠페인도 너무 완벽하니까 야, 좀 마음속으로 우리 동지들이 참 흐뭇한 마음이 들고 예. 주변 사람들이 근데 뭐 김 대변인도 뭐 해야 되지 않아?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도 놓을 수는 없어서 아하. 요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 예.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판례를 하나 제작해서 예. 1인 시위를 성남시 곳곳에서 하고 이제 다음 주는 대검찰청 예. 심우정 검찰총장이 출근할 때 1인 시위를 하려고 기획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과 대검을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참 이렇게 후배들을 신박한 방식으로 띄워주시는 게 아니 저는 인상적입니다. 시작 전에 뭐 덕담을 드리자면 예. 김 대변인께서 토양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후배들이 그냥 그 시스템에 맞춰서 잘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후배들을 그렇습니다. 칭찬하셨고요. 네. 아니 저는 김윤영 대변인께도 참 애쓰셨는데 네. 정말 이번에 또 애석한 패배가 또 나중에 더 큰 이런 자양분이 좀 됐으면 하는 정말 그런 큰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따뜻한 얘기를 한 2분 했는데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고 저희가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죠. 김문수 후보 공식 후보입니다. 그리고 무소속의 한덕수 예비 후보 이 두 분이 두 번째 만남을 가졌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들을 다 배석시켜가지고 생중계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어제 그 만남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듣겠습니다.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 일단 요약하면 단일화 22번 내쳐놓고 왜 단일화 안 하냐와 어디 있다가 이제 나타났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더라고요. 요약 좋습니다. 네, 딱 예. 아니 저는 1시간 60분 동안 평행선 달렸다 뭐 그러는 것보다 이게 더 와닿더라고요. 22번 단일화와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냐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제가 2010년부터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 몸을 담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자당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배출된 대선 후보를 두고 예. 그 후보 인정 못하겠다라는 사람과 갑자기 여기서 나타난 사람을 우리 당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지도부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초유의 사태라고 말게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네, 그러니까 납득을 초유의 못하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초유의 사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해주셨는데 김지호 대변인님 지금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성일종 의원님하고 인터뷰도 좀 했는데 인터뷰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덕수 후보 지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지금 다만 후보 등록 전까지 기호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하니 빨리 좀 단일화만 제발 좀 해달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어제의 두 후보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대학에 들어갈 때 수능도 보고 면접도 보고 뭐 논술도 보죠. 논술도 보지 않습니까? 다
다 제가 서울대 명문대 가려고 다 했어요. 면접도 보고 논술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원서 합격해서 응시료도 내고. 네, 합격했어요. 이제 입학하려고 하니까 전 이사장 아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아하. 아 그냥 내가 입학할게. 예. 저는 굉장히 불공정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예. 그리고 그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김덕수다. 의지문덕이다. 한덕수 후보와의 찰떡궁합을 지난주까지 강조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후에 나타나가지고 왼수처럼 싸우니까 이것도 잘 적응이 안 되고 예.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당선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일에 발표를 했으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에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방송을 했는데 딱 6일 됐네요. 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일주일도 안 된 후보가 어제 본인의 그 당에 있는 선거 후보 사무실을 가면서 너무 감동스럽게 막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예. 대선 후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의 당내 상황 좀 짚어보면 지금 이 단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심상치 않습니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알량한 후보직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식의 공개 뭐 비판을 넘어서 이건 거의 비난으로 전 보여지는데 그럼 단식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네. 상임 고문단에서도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고문들도 일부 단식에 돌입을 해서 결국은 그겁니다. 한덕수, 김문수, 김문수, 한덕수 당장 단일화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거 도대체 이 당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김용 대변인님? 아 일단 뭐 양쪽 다 명분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하. 뭔 말이냐면 지도부 쪽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22번이나 외쳐서 당선이 됐으니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와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는 후보 본인이 직접 나서는 그 거다. 후보가 중심이 된다. 후보가 중심이 돼야 예. 된다. 그 역대 사례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일화하는 게 사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도 순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역대 사례를 봤었을 때. 예. 심지어 단일화가 되고 나서 깨지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단일화 해놓고 전날에 파기돼. 그만큼 단일화하는 거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한데 아. 완전 밀어붙이식으로 하니까 지금 강대강으로 싸우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김문수 측 분들이 이렇게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왜 단식 안 했느냐.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까지 소환해서 과거까지 서로 소환되고 있는 아이고, 상황입니다. 저는 예. 그 부분이 어느 쪽 양쪽 다 말이 맞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양쪽 다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비유를 들겠습니다. 카드값 다 쓰고 저희가 카드 청구서 날라오면 예. 내가 언제 다 썼지? 내가 이돈 썼어?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예. 하지만 본인은 분명히 단일화 22번 외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날라온 거고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후보한테 전권을 맡기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와서 내놓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계속 이게 단일화가 더 복잡해지고 오히려 더 나가서 그러면 진짜 단일화 의도가 대선 이기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기가 좀 어려운 아니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제가 김 네. 대변인께 더 여쭤볼 것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러면 거짓말인데 그게 그렇죠. 아니고 네네. 할 건데 네. 당무 우선권이 있고 내가 중심이 그렇죠. 돼서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그거는 김문수 후보 쪽에 조금은 과도한 비판일 네네. 것 같아서 네. 누가 더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양비론 말고 네네네. 누가 더 잘못한 건지를 좀 가려주셔야 이게 논란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지도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가 더 잘못한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후보는 정당한 경선 절차를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후보기 때문에 예. 단일화라는 거는 결국 후보 대 후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후보한테 우선권 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 그럼 김주호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단일화에 관련된 얘기들 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많은 사례를 봐 오셨을 텐데 이번에는 단일화가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강제 단일화라는 게 붙더라고요. 강제 단일화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강제 단일화라고도 하고 관제 단일화, 폭력적 단일화 이런 얘기들이 근데 있어요. 이게 약간 형용모순 아니겠습니까? 단일화라는 게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강제적 단일화 이런 건 처음 듣는 개념이라서 사실 저는 어떤 이념이 다른 정당들이 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선 투쟁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일종의 야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형용사고를 붙이죠. 아름다운 단일화. 뭐 감동 있는 그렇죠. 감동 있는 예. 단일화.
뭐 권력을 내놓을 수 있는 사심 없는 단일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을 해서라도 야합을 좀 뭔가 미화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그러한 뭐 형용사고를 쓸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급하지 않나.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이러한 롤을 정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한덕수 후보의 태도 입장이 매우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좀 야비하다고나 할까요? 자, 경선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단순히 지지율만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정말 자기의 치부를 다 보여주면서 예. 막 3시간씩 토론했잖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3번 했어요. 그리고 돈도 1억씩 냈죠. 정말 그 인간의 밑바닥까지 그냥 처절한 진흙탕 싸움을 하고 그 10명 중에 1명으로 선출된 건데 지금 약간 한덕수 후보가 우위가 있다고 해서 다른 후보들하고 싸웠을 때 우위가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본인은 그러한 처절한 검증 과정은 회피한 거죠. 왜? 최대한 늦게 나와서 본인은 지지율을 유지한 거거든요. 검증의 시간에 빠져나온 겁니다. 회피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한 달 동안 예. 다른 사람은 진흙탕에서 정가 육범 소리 듣고 뭐 별의별 정말 얘기를 다 듣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인신공격적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럼요. 그걸 다 해명하면서 예. 검증의 시간을 거쳤는데 한덕수 후보는 그조차도 나는 하기 싫다. 그냥 선거 코앞에 두고 그냥 나를 중심으로 후보 만들어 달라. 그리고 더 비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나는 11일에 후보 등록할 생각이 없다. 이거 뭡니까? 그걸 아예- 어제 김문수 후보가 지적한 겁니다. 아예 권력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하. 내가 아니 대선 후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총리 권한 예. 대행까지 그냥 사표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꽃가마 타고 그냥 후보대 그 생각뿐이 없었던 거죠. 아니 예. 권력 의지도 없는 사람, 대비도 안 되는 사람, 준비도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출마입니까? 그럼 여기에서는 경선에 직접 뛰었던 우리 김윤영 대변인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한동훈 후보, 또 홍준표 후보, 또 안철수 후보 4강까지 좀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또 네네. 결선까지 치르셨고 네. 아니 그 선거를 치르고 전국을 돌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덕수 후보의 저런 주장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비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경선 왜 했냐라는 말이 후보들 다른 후보들 입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아까 김주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예. 경선 과정이 길어지면서 물론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경선 과정이 길어진다는 거는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예. 전쟁 중에서도 제일 잔인한 게 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전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학살극도 일어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정당의 입장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도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게 많고 저희도 예전에 과거 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다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게 많거든요. 예. 그만큼 경선 과정은 치열한 검증과 아픈 게 많이 드러나는데 한덕수 후보는 지금 피한 상황이죠. 그 부분에서 비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말로도 해명이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비판 계속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보죠.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나오는데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건 선거에 관련된 업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의 모든 권한을 후보가 우선하여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는 이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힘으로 누르기도 했던 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당내 지도부나 주류들이 또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런 좀 모순된 상황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제 김문수 후보는 가처분까지 하겠다 이러고 네. 있거든요. 우리 김윤영 대변인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 법조이시니까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당원 당규가 일반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일반 법처럼 명확하거나 예. 아니면 규정이 정말 막 물샐 틈 없이 완벽해가지고 유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당원 당규 같은 경우는 유권 해석의 여지도 많고 또 상호 모순되는 규정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제시했어도 다른 우회되는 당규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압박하는 추세거든요. 전국 상임위원회 통해 가지고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전국 상임위원회를 지금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결국 완벽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당을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게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 당무 우선권도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후보를 끌어내리면요. 당연히 후보자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 가처분으로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좀 인용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후폭풍 이거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당에 있어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통성입니다. 정통성. 우리가 5년 안에 정당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 물어본다면 누구나 대선, 경선, 대선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해요. 대통령 경선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5년 동안 제일 중요한 그런 정통성 있는 행사로 대통령 후보를 김문수로 뽑았으면 다 거기에 승복을 해야죠. 예. 저는 지난 총선 때도 총선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뭔가 승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뭐 여야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더니 자기들끼리도 승복을 못하니까 이게 참 목불견이라고 이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리고 자 권영세 이분이 정통성이 있는 대표입니까?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냥 비대위원장. 선거 관리를 위한 잠시 맡은 비상대책위원장에 불과하잖아요. 정식적인 그런 선출로 뽑은 당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 알량한 후보요. 본인이 자신 있었으면 원내대표 그만두고 후보 나왔겠죠. 그 난다 긴다는 나경원 의원도 예선 탈락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나 폭력적이다. 윤석열 아바타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본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강제 결혼도 사실 무효고요. 또 강제 단일화도 이거 법원에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사법부가 정치적인 오해를 받고 있는 뭐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할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얘기도 좀 할 건데 그런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의 경선에 끌려 들어오는 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법부가 상당히 좀 자제할 가능성이 또 있어서 이게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정말 안갯 속인데 김용 대변인님, 네. 이 국민의힘 대선을 이번 달고 누가 치를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좀 지도부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 묘연해 보이긴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럼 못 이긴다는 뜻인가요? 네, 저는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교체되는 건가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국 상임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에서 아하.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 어제 뭐 제가 지금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 후보 교체론 얘기가 계속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당 내부에서도 뭐 예.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한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당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그러니까 봤습니다. 지금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본다는 발언은 민주당 이재명 네네. 후보의 발언인데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2번을 달고 누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지 우리 김주호 대변인의 예상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등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됐는데 그것도 경선한 지 뭐 6개월, 7개월 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도 별로 크지도 않고 오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낸 가처분이 아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저는 좀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타 정당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정당의 어떤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도부가 어거지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상식 있는 당원이나 원로들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 왜냐하면요.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나올 때는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경선은 예선전이고 폭력적인 단일화, 강제 단일화 하자 이렇게 또 굉장히 희화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도 중요하니까 좀 국민들에게 모범을 좀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정당에서는 원래 공천권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경선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상용화되면.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남겨둔 게 하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무소속 후보인 한덕수 후보를 저희 당 구성원들 중에서 지금 돕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저는 그거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그거는 뭐 지금 예. 과정에서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추후에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가서 아까 방금 지적하신 이럴 것 같으면 앞으로 저희가 당에 있는 경선에서 경선 결과 끝나고 나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근데 같아서 후보들이 바보가 되잖아요. 그리고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참여한 분들을 이렇게까지 만들면 저희 당의 경선에 대한 시스템적으로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김문수 후보가 묘연해 보인다고 얘기했던 거는 현실을 말하는 예. 거고 당이론적에서는 전 당연히 김문수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금 법원에서 사실은 대법원이 무리한 그 상고심 진행을 했다가 고법에서 변론기일을 5월 15일로 잡았던 것을 연기를 했습니다. 이유로 든 것은 이제 헌법 116조 1항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것과 공정한 재판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법원의 결정 또 대법원이 지금 정치 한복판에 들어갔던 그 과거의 행적 요 두 가지를 좀 포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우리 김지호 대변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어쨌든 사법부에서 재판 기일을 연기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선거에 못 나설 가능성은 없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과 10여 명의 대법관들이 본인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선거 후에 판결해도 될 사항에 대해서 무리하게 선거 전에 이런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전체 사법부의 신뢰를 깨트린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덕수 후보의 출마, 국민의힘 지도부의 무리한 폭력적 단일화 시도,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관의 이러한 얼토당토한 판결, 그다음에 불공정한 절차 진행, 뭐 이러한 것들이 한번 뭐 음모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뭐 법무법인이 연관돼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지금 물밀 터지시 터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예. 선거 후에도 반드시 실체가 규명되는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김윤영 대변인께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만 반발했던 게 아니고 사실은 법원 공무원 노조도 비판 성명을 어제도 또 냈고 현직 법관들도 5명이나 뭐 부장판사 포함해서 평판사 가릴 거 없이 다 반대하는 의견,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법관 회의도 지금 이제 소집을 한다 뭐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법 리스크 이제는 뭐 종결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연기가 된 거지 저희가 이 결정이 끝까지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이후에 미뤘다는 거지 예. 중지된 게 아닌 거고 앞으로 그러면 대선 토론에서 다른 상대방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집요하게 물어볼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되더라도 재판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헌법 84조 언급하면서 회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재판에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에 대해 분명히 언급해야 되고 그 말했는 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또다시 허위사실 공표가 또 되는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방탄 입법에다가 민주당이 특기인 청문회 불러서 망신 주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요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법부의 네.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문제 의식은 없으신가요? 그게 뭐 사법부의 네. 정치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대선 전에 먼저 털고 가는 것도 저는 어찌 보면 그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법 리스크를 안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심판받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 심판에서 약간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서 먼저 털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 한 가지만 맞게 말씀드리면 짧게 해주십시오.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당시에 굉장한 칭찬을 많이 했었고 인품에서 칭찬을 많이 했었다.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비난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지호 대변인께도 반박 의견을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대변인, 김윤영 두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